안녕하세요. 생계초 회계원리 강사 김한나입니다. 앞서 회계원리 1차에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기업에 따라서 주된 영업과 주된 영업 이외의 채권과 채무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유형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자본에 대한 회계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1차에서 공부하실 때 자본은 순수한 내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개인기업일은 한 사람이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그 기업과 기업주가 동일하죠. 그 말은 순재산을 가지고서 기업을 운용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법인기업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주주라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고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출자자 또는 주주가 되는데, 이러한 주주들에게 자본을 얻는 활동을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납입받는다, 출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출자하는 나에게 자본을 갖다 주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경영자와, 즉 기업주와 내게 자본을 납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가 바로 법인입니다. 또한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인데요. 뒤이어 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식회사란 자본을 모으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대규모 다수인이죠. 다수인. 즉,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서 회사를 차리는 것을 우리는 주식회사인데요. 여러분, 개인기업은 이렇게 돈 빌려주는 사람을 주주로 두지 않죠. 그냥 사장님,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인데,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주주 명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고, 그 주주 명부에 내 주식을 얼마만큼 샀어요 라고 해서 전부 다 내역을 기록하게 되고, 그 주식 수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잠시 살펴본다면 2번 보세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납입한 금액 또는 출자한 금액이라고 했죠. 이 출자라는 것이 바로 자본을 얼만큼 이 회사에 투자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투자한 만큼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유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을류죠? 유한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잠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회사의 주인인 적이 있습니까? 소액주주라는 소리는 들어봤죠?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에 영향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할 수 있으려면 주식에 만약 총주식 수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어떠한 한도만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그 정도로 갖지도 않고요. 보통은 경영자라고 해도 보통 진짜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앞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설립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이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서 등기를 하고요. 이 등기에 하는데, 이 등기할 당시에 여러분처럼 제가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출자를 하시는 분들의 내역을 만드는 게 주주명부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법인이라는 어떠한 기업을 설립하게 되고, 이 설립하는 기업에 있어서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기왕이면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익을 더 많이 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종류를 좀 들어왔는데 선생님, 기업의 유형과 종류가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개인 기업이라는 게 있고 법인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업이라는 대분류만 다른 거지, 그 대분류 안에는 기업이 주로 하는 활동이 있을 겁니다. 즉 상품을 파는 회사도 있을 거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어떠한 지식 기반 서비스, 뭐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이나 기타 자격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들도 서비스업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도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영업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중에 제가 부동산 임대업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권리를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는 쪽은 임대인이 되고 빌려가시는 분은 임차인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죠. 월세이고, 그리고 월세를 떼이거나 또는 이 권리를 사용하는데 그 월세보다는 사실상 이 건물의 가치가 크죠. 때문에 보증금을 받죠. 부동산업은.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아셔도 기업의 종류를 분류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업의 분류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기업의 분류에 따라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 다 다르겠죠. 왜? 상품을 팔고 사서 이익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상품 매매 기업, 그리고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판다면 이것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제조기업의 영업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 뭡니까? 월세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이 상품을 매매하는 것이냐, 제조하여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에서 제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본 수업 시간에도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잘 틀려요. 먼저 채권 볼게요.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에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권이죠. 그럼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하죠. 권리. 난 이러한 권리가 있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권리. 그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팔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즉 영업활동을 통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미래의 수치, 즉 받는 겁니다. 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서 무작정 영업활동만, 만약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상품을 파는데 여러분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있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업무를 하시려면 컴퓨터가 필요할 거고 컴퓨터도 세월이 지나거나 또는 뭐 요즘 좀 좋은 게 나와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인데 컴퓨터를 파는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 컴퓨터를 팔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죄송한데 이 컴퓨터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10만 원 정도를 못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내일 송금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보통은 네 알겠습니다 하겠죠.
물론 그 사람이 뭐 나와 지인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둔다면 보통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을 할게요. 내일 주겠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자, 이 회사는 상품 파는 회사고 절대로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 값은 100만 원인데 90만 원만 받았고 10만 원을 못 받았죠. 여러분 이때 이 10만 원은 우리 입장에서 받을 권리죠. 이해가요? 이렇게 받을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상품을 팔고 그 돈을 오늘 못 받고요. 한 달 뒤에 줄게. 응, 알겠어 하고 팔기도 하죠. 그때도 내가 저쪽 그 상대방에게 돈 내놔, 돈 줘. 즉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는 내 컴퓨터 가지고 갔는 저 사람, 나한테 10만 원을 줘야 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내 상품을 팔았는데 돈 안 줬는 저 상대방 거래처가 바로 채무자가 돼요. 보세요.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입을 했어요. 그 대가를 미래에 지급할 의무, 즉 채무라는 것은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줄 거라고 좀 생각하실래요? 줄 거? 줄 겁니다. 줄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선생님 왜 줄 거예요? 여러분 채무라는 거가 미래에 지급을 한다면서 그러면 지급하려면 무언가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게 이를테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팔아먹는 회사면 상품을 사와야지 제3자에게 팔겠죠. 그러면 그 상품을 사올 때 나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100%다 자금이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자금이 잘 안 굴러갈 때도 있겠죠. 그때는 서로 간에 신용이 있겠죠.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만 좀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다음 달까지는 줄게라고 하면 거래처 안 끊어지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건을 넘겨주겠죠. 거래처에서. 그런데 그렇게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거나 또는 여러분 제가 자금을 차입하고 라는 말을 썼는데 자금을 차입한다는 건 여러분 아까 임차인 들었죠. 즉 차가 붙으면 빌려오는 쪽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왔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돈 달라고 하면 나는 그 돈을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고 채권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받을 거.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채권 채무를 깊게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채권 채무가 주로 외상거래에서 발생하겠죠. 그리고 자금거래도 있습니다. 자금거래 그리고 외상거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외상거래부터 먼저 볼게요. 외상은 여러분이 지금 판매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매자.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구매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판매자죠. 저쪽한테 돈 받을 권리가 생겨납니다. 이때 이 돈 받을 권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채권이죠. 채권이에요. 내가 돈 받을 권리는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생겼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겠죠. 왜? 상대편한테 물건이라는 걸 팔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돈 내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채권과 채무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쪽만 생기진 않아요. 이쪽 저쪽 함께 생기는 거가 우리는 채권과 채무입니다. 그러면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하고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출이라는 것,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상품을 팔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언제든지 그 거래처에 쫓아가서 내 돈 내놔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 하는 거고, 이것을 주된 영업활동이었다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회계를 조금 더 배워 들어오시면 이걸 우리는 계정 과목의 하나로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여러분 어음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음은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면 어음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들어음이라는 것은 내가 저쪽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사갔어. 근데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아무리 신뢰관계가 돈독하더라도 100% 저쪽 거래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겠죠. 언제까지 돈 줄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판매자인 우리는 그래? 네 말을 못 믿지는 않겠어. 그런데 어음을 하나 좀 써줄래? 기다려 줄게. 어음을 여러 번 쓰게 되면 만기라는 것이 있고, 만기가 되어서 어음을 들고 해당 은행에 가면 돈으로 줍니다. 그래서 어음장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걸 구매자가 우리 판매자한테 주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받으러음이죠. 이 받으러음을 들고 은행에 갑니다. 근데 주된 영업활동에서 어음을 받아야지만이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받을 어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쓰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건 내가 내 주업이 아까 잠시 기업의 유형에 대해 배웠는데, 그 기업이 상품 매매업이라면 상품을 팔아먹고 그 대가를 못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이고, 그 상품을 팔아먹고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입니다. 그러나 어음이 아니고 아까 그렇게 컴퓨터를 팔았어요. 내가 상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나의 주된 사업이 아니죠. 주된 사업이 아닐 때는 절대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쓰셔서는 안 되겠죠.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인데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때는 절대로 매출채권이라고 보셔도 안 되고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으로 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잠깐 다 썼던 매입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 채무에도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데 전제가 붙어 있죠. 주된.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주된 영업활동.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팔아먹는 회사라면, 상품을 팔아먹는 회사라면 그 상품을 팔아먹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또 그 어음을 사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란 내가 상품을 사왔죠. 그에 대한 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못 준 경우를 외상 매입금이라 하고, 외상 매입금은 언제라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야, 돈 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돈 주어야 될 의무가 있죠. 안 주면 잡혀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급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팔아먹기 위한 상품이 있어야 되죠. 그 상품을 사고 저쪽 거래처에서 너를 믿기는 믿겠어. 그런데 가능하면 어음을 좀 써줄래? 그때까진 기다려줄게. 오케이, 써줄게 라고 하고 써주는 게 어음장이 되겠죠. 이 어음을 써서 저쪽 거래처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쪽 거래처는 그걸 들고 만기일이 되면 은행에 가겠죠. 그러면 어음에 지급돼 있는 돈이 기업에게 저쪽 거래처에 지급이 되는데, 쨌거나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죠. 반드시 대금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는 채무인데, 이러한 주된 영업 활동에서 일어났을 때만 우리는 매입 채무라는 말을 씁니다. 주된 거래가 아니라면
매입 채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금 대여 거래, 여러분 아까까지는 외상 거래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를 공부했고, 이번에는 자금 대여라는 것에 대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자금을 빌려주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우리는 자금 대여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쌍방이겠죠. 혼자서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명을 놓고 보셔야 돼. 혼자서 자금을 빌려주고 혼자서 갚을 수는 없어요. 항상 채권과 채무는 나와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대여자가 되고, 돈 받을 권리에는 역시 이자라든지 원금을 받을 권리죠. 이러한 권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린 사람도 있겠죠. 돈을 빌려간 쪽은 우리가 차입자로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자금 대출을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학자금 대출도 장학재단이라는 상대방과 돈을 빌리는 나와 두 사람 사이의 거래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자금 대여 거래라 하고, 빌린 쪽이 우리죠. 그럼 우리는 갚아야 되죠. 그때 우리는 빌린 쪽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갚을 때 원금만 갚나요? 이자도 갚죠. 즉 이것이 바로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쪽,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는 쪽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하고, 그 장학재단은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서 대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왜? 우리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채권과 채무자가 이해가 되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파트를 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는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쯤이면 궁금하셨어야 돼. 선생님이 주된 영업활동을 근거로 전제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관계없을 때는 어떠한 계정 과목을 쓰냐 하면, 여러분 이 미수금이라는 말은 계정 과목에도 있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정해두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외상으로 팔았어요. 아까 우리가 상품 판매 기업인데 컴퓨터를 팔았죠. 그 컴퓨터가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었어. 근데 그 중에 90만 원은 당장 받았고 10만 원은 내일 준대. 그 돈은 회계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채권이 됩니다. 미수금도 채권입니다, 여러분. 다만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채권이 미수금인 건 알았어요. 그럼 내가 줄 거는요? 궁금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보세요.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이거제. 저쪽은 컴퓨터를 사갔는데 90만 원은 오늘 주고 갔고 10만 원은 내일 주기로 했죠. 그러면 그 사람도 만약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서 우리는 채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할 의무를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수금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수금이야. 미수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급은 지급인데 아직 못 준 돈입니다. 라고 하는 거가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요약 정리를 하면요.
상거래, 즉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을 우리는 상거래라고 하고, 이때 잠깐 배웠죠? 외상으로 물건을 사들였을 때 그 돈을 못 주면 우리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하고 매입의 채무라고 합니다. 상거래에서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고 매출을 했다면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상거래 이외, 아까 상품 판매업과 컴퓨터 얘기를 계속했어요. 자, 이렇게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계가 없어요.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계가 없는 외상의 매입일 경우에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하고, 외상 매출인데 주된 영업 활동과 관계가 없다면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영업 활동과 없는 관계로서 미수금인데 이때 만약에 어음을 받았어. 컴퓨터를 팔았는데 저쪽에서 어음을 준 거야. 그때도 선생님 받으러움인가요?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과 관계없다면 무조건 미수금 처리하는 거지, 어음 받으러움이니 지급어음이니 처리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별도의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권리는 미수금으로서 퉁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매입 매출 가치, 주된 영업 활동에는 반드시 어음인지 외상 매입인지 좀 더 세분화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과 지급어음을 포함하여 우리는 부채죠. 왜? 줄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고,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제가 돈 받을 권리라고 했죠. 이러한 외상 매입출금 받으러움을 자산이라고 하고, 이 돈을 받게 되면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죠.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수금도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는 것은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내가 주어야 하죠. 부채로서 내 주머니가 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